세법 개정안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금융투자소득세가 폐지됩니다. 금투세는 주식, 채권, 펀드 등 금융투자 수익이 주식 5천만원, 기타 250만원을 넘는 투자자들을 상대로 해당 소득의 20%를 부과하는 세금이네요. 2025년 도입 예정이었지만 이번 개정안을 통해서 취소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인 ISA의 세제 지원이 확대됩니다. 이 계좌의 납입 한도가 연 4천만원, 비과세 한도가 500만원으로 증가했습니다. 신설된 국내 투자형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비과세 한도가 1,000만원으로 적용되며 기존에 ISA에 가입하지 못했던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도 가입 가능합니다. 이 경우에는 ISA의 금액을 대상으로 비과세 없이 14% 분리과세합니다. 또 펀드 이익 포함 범위가 확장됐습니다. 나스닥 100 같은 국외 주가 지수를 추정하는 국내 상장 ETF, ETN과 이를 기반으로 하는 장래 파생 상품의 이익을 모두 펀드 이익에 포함하여 계산합니다. 다음은 세액공제입니다. 연구개발 분야인 R&D 분야의 세액공제를 3년 연장하여 2027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합니다. 신성장과 원천기술, 국가전략기술의 과세율이 다른데요. 원천기술은 제품과 서비스를 만드는 데에 근원이 되는 기술을 말하며 국가전략기술은 다음과 같습니다. 신성장과 원천기술의 경우 중소기업의 3에서 40%, 중견기업과 대기업의 2에서 30%의 공제율을 적용합니다. 국가전략기술에는 중소기업의 4에서 50%, 중견기업과 대기업의 3에서 40%의 공제율을 적용합니다. 이 분야는 투자에도 세액공제가 적용되는데요. 대기업과 중견기업의 15%, 중소기업의 25%의 공제율을 적용합니다. 다음으로 중소기업 졸업 유예기간입니다. 기업의 지원을 위하여 중소기업 규모 기준을 초과해도 세제상 중소기업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유예기간이 있는데요. 기존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했습니다. 기업이 코스피, 코스닥 상장을 했다면 7년까지 연장됩니다. 가업 상속, 승계 제도도 개선되는데요. 기업을 승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과도한 세금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제도가 마련됐습니다. 기존에는 중소기업과 매출액 5천만원 미만 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진행했는데요. 중소기업과 중견기업 전체로 개정되었습니다. 가업영위 기간은 10년에서 20년 미만, 20년에서 30년 미만, 30년 이상을 기준으로 각각 최대 300억 원, 400억 원, 600억 원을 한도로 지원했는데요. 이제 밸류업과 스케일업, 기회발전 특구 기업에 대해서 지원을 확대합니다. 우선 밸류업 기업은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에 참여한 기업을 뜻하는데요. 한국 주식과 기업의 가치가 다른 나라들보다 낮게 평가되는 코리아 디스카운트 현상을 해결하기 위하 정부에서 시행하는 정책입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원인 중 하나로 대주주의 영향이 크기 때문에 소액주주의 의사결정권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자사주 소각 같은 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렇게 밸류업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기업과 더불어 초기 스타트업 단계를 지나 본격적인 성장 단계에 있는 스케일업 기업을 대상으로 공제액을 2배 늘렸습니다. 그래서 각 구간별로 600억, 800억, 1200억을 한도로 지원합니다. 전국 23곳에 있는 기회발전 특구로 이전하거나 창업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한도를 해제했습니다. 그리고 최대 주주 보유 주식의 할증평가를 폐지했습니다. 원래 가업 승계를 할 때 최대 주주가 주식을 상속하게 되면 주가가 20% 높게 평가되었습니다. 이제 상속 혹은 증여 시 할증평가를 폐지하게 되어 기업의 승계 과정에서 어려움이 줄어들 전망입니다. 다음으로 주주환원 촉진세제가 신설됩니다. 주주환원은 배당금 등의 형태로 기업의 이익 중 일부를 주주들에게 돌려주는 것인데요. 주주환원을 확대한 상장기업을 대상으로 직전 3년 평균 대비 주주환원 금액이 5% 초과한 기업에게 법인세 5%를 공제해줍니다. 이런 기업들의 개인 주주에게도 지원이 확대됐습니다. 4년도 현금 배당과 분리과세 소득 금액 비율을 법한 값을 대상으로 공제되는데요. 분리과세자와 종합과세자에게 각각 다른 비율이 적용됩니다. 분리과세는 연간 2천만원 이하의 배당, 이자 등의 금융소득을 받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며 금융소득에서 세율을 적용합니다. 종합과세는 2천만원을 넘는 경우에 해당되며 금융소득을 포함한 다른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더하여 전체의 세율을 적용합니다. 분리과세자에게 9%, 종합과세자에게는 기존의 방법 혹은 25%의 세율로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외에도 개인투자용 국채 이자 소득 분리과세의 적용 기간을 3년 연장한다. 고용인원에 대한 지원액을 상향한다 등 경제 역동성 지원 개정안이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 링크를 통해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